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기숙사입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오늘 그 발표는 저기 리코 기술부 부장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샘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좌담 비슷한 디스커션 비슷한 그런 걸로 그러니까는 진행을 할까 그래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이쪽 분야에서 또 좀 더 잘 아시는 분한테 중간에 또 저희가 조금 대답 좀 요청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행사는 저희 POD 클럽 그 주최국 저희가 그러니까 리코 기술팀한테 이것을 같이 공부하자고 그런 어떤 그런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리코 쪽에서는 무슨 뭐 공식적인 뭐 어떤 멘트나 아니면은 무슨 뭐 기술적인 뭐 그런 어떤 뭐 공언적인 그런 얘기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그 결과물 같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샘플들 쭉 보시다가 뭐 긁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퓨저에 뭐 붓는 그것도 어떤 보시고 기계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 저가 가지고 있는 게 리콜 가지고 있어가지고 리콜을 했었다는 거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뭐 차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스티커가 가장 그러니까는 이슈가 된 게 저는 지금 하는 일이 공연 관련 쪽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연 관련된 뭐 연극, 뮤지컬 오늘도 그 대한민국 연극제가 오픈한 날인데도 그냥 또 이런 앉아서 하시는 저 사진 때문에 그 대한민국 연극제가 오픈했는데도 그냥 오늘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는 왜 스티커를 하게 되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저기 공연 단체에 그러니까는 MD 사업들 해가지고 파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찾아 한 2달 걸렸어요. 하나 찾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좀 모으게 됐는데 일단 하나씩 그러니까는 지금 진행하면서 네. 우리 기술부 부장님하고 그러니까는 어제도 피 터지는 그 디스커션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는 저기 아트지 스티커인데 아트지 스티커는 가장 기본적인 스티커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거의 뭐 한 80, 90%가 그냥 뭐 스노우지 스티커도 별로 없고 그냥 아트지 스티커예요. 그래가지고 아트지 스티커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니코에서 니코라고 얘기할게요. 니코를 뽑았으니까는. 그러니까 니코에서 뽑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출력기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오도 그쪽도 별 이상이 없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첫 번째 1번에서 아트 스티커로 했는데 저는 요거는 별 것도 없고 그 대신 문제는 이게 좀 뭐 스티커라는 종류 때문에 그런지 열이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이게 컬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지금 콜링 된 상태에서 코팅될 때 조금 힘들고 콜이 됐으니까는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 요구하는 게 이게 또 어떤 건 보니까는 코팅이 돼가지고 반짝이 형태로 된 그 스티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생산을 많이들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코팅을 해라. 무광 코팅하든가 유광 코팅을 해라. 뭐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어디 부장님은 그냥 일반 지금 저희들이 좀 20가지 좀 있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리코만 특별하게 이런 용지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디지털기나 이런 용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것도 이게 뭐 저희 프린터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총 20가지 용지를 주셨는데 그 용지를 다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도 일단은 막 뭐 퓨징 온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온습도부터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지를 다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옆쪽에 날은 없는지 어디에 뭐가 이제 글루가 새어나오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저희 담당자들이 지금 인쇄 샘플을 테스트를 했고요. 이게 지금 저희 본사 차원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은 라벨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페이퍼 계열의 용지는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100%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뒤 배면에 이게 달려 있는 용지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그다음에 글루가 새어나오지 않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용지가 표면이 일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티커가 접착되는 과정 중에서 울면 당연히 퀄리티도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제 저희들이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해봤는데 20가지 용지 중에서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는 괜찮겠습니다 한 거는 20가지 용지 중에서 한 용지, 그 다음에 나머지 용지들은 5가지 용지와 14가지 용지가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프린터에 어떤 부품이나 필름 같은 거를 갉아먹거나 실제로 샘플 테스트를 하다가 저희 퓨저 벨트가 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레이서 사장님께서 이제 이거를 좀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장비에 이게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예. 저희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토론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는. 예. 처음에 네네네. 좀 아니 이게 말씀이 왜냐하면은 지금 그 리코 매뉴얼에도 보면은 라벨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라벨 자체는 일반적으로 스티커에 저기 커팅 라인이 다 그려져 있는 게 라벨 아니겠어요? 그러면 커팅 라인이 되는 것조차도 되는데 일반적인 스티커가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일반 스티커에 커팅이 됐는데 그건 되는데 커팅도 안 된 그러니까는 스티커가 안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 사실 대고 안 된다는 그거보다 뺐어도 죄송한데 대고 안 된다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건 처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처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출력소도 이런 거 비슷한 걸 준비를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하신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서 서로 공부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기술부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너무 단정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종이 용지는 다 되고 뒤는 종이는 되는데 그러면은 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OPP는 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OPP는 뭔데? 비닐인데. 네네. 근데 스티커 그 패트된 그 OPP 적용된 스티커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돼가지고 웬만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냥 되는데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는 기계를 유지보수할 때 이런 건 조심해라. 네. 그런 말씀을 우리 그러니까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퓨저나 이런 거 할 때 끈적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정확하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물고 나가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에서 테스트하는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쪽 정착기는 온도가 몇 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요? 저희들 평균적으로 180도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그 이상도 올라가긴 합니다. 단 이게 그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현재 OPP 필름은 몇 도까지 이게 견딜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OPP 필름을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저희들 매뉴얼에 보면 라벨지를 지원한다고 돼 있고 OPP 필름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 냉간하면 죄송합니다. 보면은 책 그 매뉴얼들에 보면은 필름지 그러니까 흔히 우리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필름지에다 꼽아가지고 이게 OH 필름이지 않습니까? OH요. OH. 그런 것들은 그 인쇄되는 거로 그 매뉴얼들이 다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린 말씀은 OH 필름 온도는 그렇다면 180도 이상을 견딘다는 소리잖아요. 저희들 90도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온도에 의해서 가장 민감한 게 비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단 원단의 그 특색이 온도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알고 그 온도를 그렇게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않은 상태로 하면 당연히 퓨즈가 나가거나 하는 일이 당연히 발생할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테스트들을 서로가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도 해가지고 퓨저도 나가시고 저는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퓨저 안 나갔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게 어떤 적정선을 이렇게 찾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네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러면 1번 이슈는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말씀? 제가 조금만 더 네네. 우선은 지금 그냥 저희들이 테스트할 때 그런 결과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 제가 바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이런 미디어를 테스트한 게 아마 저 연구소에서는 해봤겠죠. 근데 저희 로컬 오피스 차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를 한 거는 지금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장에 다가가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지와 관련돼 가지고 한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필름과 관련된 거는 사실 없었다라는 걸 좀 인지하신 상태에서 오늘 세미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그냥 여기 질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것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너무 흥분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아트 스티커는 별 큰 그건 없이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는 그거는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모조 스티커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모조 스티커를 보니까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위 후지가 그러니까 황색으로 된 것도 있고 저는 백색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후지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맨 20번에 그거는 그 주제를 했는데 일반 페이퍼는 그러니까는 양쪽에 있는 점착해주는 그런 어떤 양면 접착제죠. 그것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부착만 하면은 그 다음에 다 스티커 용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너무 그러니까는 광범위한 그런 게 되니까는 이거는 모조는 별 큰 그건 없었어요. 그건 어려운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뒤에 그거는 황제가 있는 거 있는 거 근데 백지가 있는 거는 어느 게 그거니까는 양쪽이 그거니까는 헷갈릴 수도 있고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잘 뜯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방법적으로는 또 이걸 또 머리 쓰시는 분들은 또 후지를 쓰셔가지고 또 이렇게 붙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커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후지로 인쇄해가지고 그냥 앞뒤로 그냥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 같은 그런 거 같은 걸 하든가 이런 용도로 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우리 부장님. 예, 요거 지금 말씀하신 게 모조 스티커 얘기하신 거죠? 네네네. 이거 모조 스티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트한 성질의 퀄리티 색변차도 좀 덜했고 그다음에 다른 요번에 테스트한 용지들보다 휨 현상도 적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은 용지가 약간 처음에 받았을 때 그때 날이 좀 있어가지고 퓨저 벨트에 이제 기스가 가는 쫙 아주 미세한 그런 거가 날이란 게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요 날이 이게 여러 장이 이제 있다 저희 이게 요 용지는 그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받은 테스트 용지가 요 끝에가 날이 좀 서 있어가지고 커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퓨저 벨트를 살짝 이제 기스를 낸 그런 흔적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날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날이 있다는 스티커에 게 날이 있나? 아마 이게 날짜들을 때문에 각도가 안 맞아요. 그렇죠. 끝이 이렇게 살짝 말리거든요. 네네네. 말리는 거. 네, 스커를 많이 쓰는데 네네네. 보관을 오래 하다 보면 끝이 안 말려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면은 전면으로 인쇄하고 후면은 그거 설정으로는 안 될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회 방법을 하기는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저희 차리스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미세한 퓨저 쪽에 이제 벨트에 손상을 네네네. 입히면 안에 내부 장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사포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동을 시키면 네. 벨트를 살짝 이제 깎아줍니다. 또 물론 벨트가 수명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컬 이렇게 점선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마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이것도 별 거 없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저희가 유포지를 했어요. 그러면 유포지서부터 좀 서서히 좀 문제가 조금씩 지금 발생을 하는데, 예. 네, 유포지는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두 종류의 유포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 뭐 상비사나 아니면 이스타에서 파는 뒤에 저기 환기되는 이 유포지 가장 많이 쓰시는 걸 거예요. 네네. 뭐 요 유포지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뭐 나머지 거는 뭐 또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유포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그냥 큰 그거는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 전체적으로 좀 뭐 말리는 현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심한 것 같았어요. 저기 디지털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특히나 저기 그 뭐 퓨저 온도,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퓨저 온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지금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는 또 너무 하다 보면은 또 벗기는 현상이 이렇게 긁어보면 또 그러니까는 저기 그거는 긁히는 현상이 좀 생기고, 근데 좀 온도를 조금 높이면은 그거는 덜 생기는데, 이게 또 너무 또 이렇게 좀 이거 잘못하다 이거 들러붙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있고, 근데 또 그냥 또 뽑아보면 또 잘 나와요 또.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거는 걱정거리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유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출력할 때는 별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출력을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요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제부터가 저 서비스팀 입장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난감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장님께서는 저희 차리스 장비로 잘 짚고서 이 정도는 문제가 없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도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유포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름 베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 베이스는 용지의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압력 정착식이다 보니까 열을 가면서 플라스틱 고무롤로 꽉 눌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굽고 나서 많이 휩니다. 일단 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포지가 필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재가 기본적으로 필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사 방식이거든요. 어느 디지털 장비나 전사 방식인데, 그러면 응이온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를 이제 막 전화를 막 줘가지고 이제 톤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정전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유포지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고 나서서 이제 한 10장 20장 이상 막 이제 찍으셔가지고 적재를 놓으시고서 다음날 납품을 하시려고 그러면 바짝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우회 방법을 얘기를 드리자면, 혹시 네네. 후가공 과정 중에 이거 용지가 말리거나 좀 그런 것들을 펴주는 게 있습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예. 일단은 저기 출력이 나오면은 되게 이렇게 좀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것을 우리 추린기 있잖아요. 추린기로 집어넣어가지고 열을 좀 식혀줘요. 에어가 나오는 추린기. 요즘 뭐 롱다 걸로 해가지고 산 거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다른 필링 같은 경우는 간지 스타일로 넣는 방식으로 좀 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런 유포지는 그냥 나오면은 추린 방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린 방식으로 하면은 뭐 에어가 충분히 들어가가지고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사실 평평한 데에다가 이렇게 좀 잠겨 놓죠. 그러면은 뭐 반나절 정도 되면 이렇게 또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뭐 일부러 무거운 걸로 넣어줄 건 없고, 그냥 에어 뭐 그걸로 추린기로 한번 한 다음에 온도 조금 낮춰준 다음에, 근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넣으면은 조금 또 좀 문제는 또 좀 블록이 되버리죠. 네네. 이게 양이 뭐 이렇게 적을 때는 괜찮은데, 양이 많을 때는 조금 좀 이게 네네. 용지 자체가 뜨거우니까는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전기와 용지 힘 상태, 그런 거는 유포지부터는 꼭 확인, 그러니까 필름지 베이스의 용지를 미디어를 쓰실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전기 문제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면 좀 뭐
죄송한데 이게 지금 6호지 정도는 정전기 얘기하기는 조금 뭐하죠. 왜냐면 예, 예. 다음에 다른 게 정전기가 그냥 손으로 만져도 찌릿한 정도의 그게 있으니까는 예. 그래가지고 난 벌써부터 정전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6호지 정도는 예, 벌써 적혀 있어. 네네. 자, 그러면 6호지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6호지까지는 잘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투명 대드롱 해가지고 좀 요거 좀 투명 대드롱. 이거 투명 대드롱부터 정말로 좀 문제가 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상미사에서 한 투명 대드롱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대드롱지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는 F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출력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조심조심해서 하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긁힘이 발생하고 이렇게 긁으면 긁힘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뒤에 그 피니셔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는 그 나오는데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중간에서 퓨저나 거기서까지는 괜찮게 나오는데 끝에 그러니까는 피니셔 거기에서 그냥 재비 발생돼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손으로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거 대용으로 해서 다른 걸 또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튼 이거는 디지털로 해서는 저는 이건 자신의 F를 줬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데 아니 정말 저 난감합니다. 왜냐면 저희 장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용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지 변형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저희가 봤고요. 예. 뭐 다른 회원분들 어떻게 이거 디지털로 성공하신 분 계시나요? 어디? 요거는 저 전에 한번 테스트 보내줬잖아요. 네네네. 저 710 SX 쓰는데 저 봤을 거예요. 화이트로 인쇄해서 저 뭐 가구에다 붙이고 저는 거기다 또 백색 위에 또 파란색까지 올려갖고 레이저로 커팅해서 잘 되던데. 휘고 뭐 휘고 그걸 투명 대드롱 이거요. 그걸도 하나도 없어요. 예. 투명 대드롱. 처음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테스트 해보라고. 야, 이거 너무 잘 돼가지고 저는 야 이거 상품화 시켜야겠다 했는데 단 한 가지 긁으면 긁혀요. 그래서 한글을 코팅을 얇게 하면은 상품화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쇄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 비싼 건 잘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잘 돼요. 예. 우선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면은 이게 미디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기도 하지만 저희 장비도 다양하게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게 미디어 네, 미디어 인식에도 예, 미디어 잡힌다고 인식기에 뭐 신세계도 있어요. 뭐 그걸 있어요. 잡히더라고요. 그 니코의 그 미디어 인식기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있는 게 있어요. 규종이가. 예. 네, 그래서 되는구나 하고 아무 문제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되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이상하게 세팅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말로는 나와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보다 저희 내어장비를 많이 쓰셨기 좀 비싼 장비가 없어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저희 장비와 관련돼 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거는 좀 차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차리스 저 5200 장비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출력기마다 또 특성도 있고 우리 뭐 니코, 캐논, 에록스 그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출력기 또 그 브랜드마다 또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여기 510S 그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못 쓰겠어요. 네, 그다음에 동감합니다. 네. 자, 지금 다섯 번째는 저기 크래프트지 스티커. 요거는 뭐 그러니까는 뭐 모조 스티커하고 개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별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종류를 모으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별 이슈거리도 없고 아무튼 참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 이거 크래프트지와 관련돼 가지고도 저희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다만 요것도 정전기는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흉현상
좀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것 정도 알고 계십니다. 모조지랑 비슷합니다. 자, 그건 됐고 그다음에 지금 6번째 요거 지금 요것도 같은 유포지인데 저거 BS 유포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 에폭시 작업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좀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유포지에다가 에폭시를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는 종이 있는 그거 유포지로 하다 보니까는 그거는 이게 지금 그 수지가 올라와가지고 에러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유포지를 계속 또 찾다 보니까는 뒤에 비닐이 그러니까는 그 후지가 비닐로 된 그걸로 하면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니까는 이거는 뭐 나중에 에폭시 되니까 이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출력할 때도 이거는 뭐 별 이런 큰 이슈거리는 없고 역시나 정전기가 이거는 또 그 앞뒤가 또 다 비닐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정전기가 이게 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별 큰 뭐 이렇게 그건 없었어요. 이것도 역시 나오는 상태에서는 이게 온도가 높이 나오니까는 이게 좀 그 아까 같이 그러니까는 추린기 그래서 에어를 좀 주든가 뭐 하든가 해가지고 급격히 좀 온도를 좀 빼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뭐 거꾸로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평행성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는 뭐 이거 뭐 코팅을 해달라는 사람 그러니까 코팅도 이렇게 콜이 져가지고 이게 조금 뭐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뭐 그거는 뭐 잘하시는 분은 또 잘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코팅기 할 때도 뭐 근데 코팅기 할 때도 이게 항상 끝이 항상 평평하게 끝까지 안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요거 할 때도 조금 요거 좀 뭐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좀 하셔야지 이렇게 그런 거 있고 그 외에는 뭐 별 큰 건 없고 그 다음에 뒤가 뭐 비닐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또 이영지 들어가 있는 것보다 신축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그는 유포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충무로 쪽 분들은 이 유포지를 그냥 에폭시용 유포지라고 그러면 다 이걸로 또 생각하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어디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샀냐면은 저기 어디야 저기 뭐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대건 비닐로 저기 방산시장 그쪽에서 그 일반적인 스티커 용지나 아니면 비닐 용지에다가 아까도 얘기한 탑코팅식의 그 코팅을 해가지고 늘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도 유포지 지금 했는데 사장님과 똑같은 의견이고요. 일단은 휨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장님과 이제 저희와의 차이점이 지금 드러나는데 저희들은 많이 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휘셨어요. 이거는 아마 온도 차이나 그 환경 차이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서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급하게 뽑은 거 그냥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샘플 출력한 거는 지금 이렇게 많이 휘었고 지금 사장님께서 하신 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용지가 그러니까 도입부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수동 트레이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자동으로 하기는 이건 너무 그냥 골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수동 트레이도 할 때도 처음서부터 할 때 정전기 문제예요. 추린기를 해가지고 정전기를 좀 빼줘야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2개씩 몰려 들어가기도 하고 처음서부터 정전기 들어갈 때서부터 정전기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니코에서 주신 저기 제습기를 풀로 하고 그 다음에 정전기를 빼려고 무슨 타조톨로 좀 이렇게도 하고 왜냐면 초기서부터 정전기를 좀 빼주려고 왜냐면 스티커는 결국은 정전기가 가장 큰 또 이슈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온 다음에도 또 역시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나마 가장 큰 거는 그 퓨즈 온도하고 그 온도 설정을 하면서 조금씩 자기에 맞는 그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온도를 그러니까는 뭐 급격하게 뭐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는 그 여기 긁히는 현상 온도가 높으면 긁히는 현상이 덜하고 온도가 낮으면 긁히는 현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 대신 온도가 낮으면 컬이 덜하고 그다음 온도가 높으면 컬이 심하고 거기서 본인의 그런 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사장님 말씀하고 같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던 거고요. 온도랑 이게 지금 스페셜 용지를 찍으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장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익으신 상황에서 이런 스페셜 용지를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지를 어떤 장비라 그렇게 했습니다만 디지털로 5도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측정해 보면 그게 정확하게 5도 안 떨어진다. 4도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한 7, 8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용지는 그 5도 사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미디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지금 이런 내용이 좀 많이 공유돼서 입소문을 퍼져서 미디어 업체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계속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네네. 이게 좀 그 미디어 업체도 오늘도 한 분이 이렇게 지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디어 업체하고 사실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외람되지만은 미디어 업체하고 어디 니코나 이쪽 연구팀에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서로 그러니까 윈윈식으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그 개도 요런 건 괜찮더라 이런 걸 한번 좀 해주셨으면은. 서비스팀 입장에서 참 난감한 질문이셨는데요. 예. 네네네. 하여튼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네네네. 예, 관련 부서랑 협의토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파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찾아 한 2달 걸렸어요. 하나 찾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좀 모으게 됐는데 일단 하나씩 그러니까는 지금 진행하면서 네. 우리 기술부 부장님하고 그러니까는 어제도 피 터지는 그 디스커션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는 저기 아트지 스티커인데 아트지 스티커는 가장 기본적인 스티커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럼 거의 뭐 한 80, 90%가 그냥 뭐 스노우지 스티커도 별로 없고 그냥 아트지 스티커예요. 그래가지고 아트지 스티커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니코에서 니코라고 얘기할게요. 니코를 뽑았으니까는. 그러니까 니코에서 뽑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출력기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도 그쪽도 별 이상이 없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첫 번째 1번에서 아트 스티커로 했는데 저는 요거는 별 것도 없고 그 대신 문제는 이게 좀 뭐 스티커라는 종류 때문에 그런지 열이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이게 컬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지금 컬링 된 상태에서 코팅될 때 조금 힘들고 컬이 됐으니까는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 요구하는 게 이게 또 어떤 건 보니까는 코팅이 돼가지고 반짝이 형태로 된 그 스티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생산을 많이들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코팅을 해라. 무광 코팅 하든가 유광 코팅을 해라 뭐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어디 부장님은? 그냥 일반 지금 저희들이 총 20가지 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니코만 특별하게 이런 용지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디지털기나 이런 용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것도 이게 뭐 저희 프린터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총 20가지 용지를 주셨는데 그 용지를 다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도 일단은 막 뭐 표준 온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온습도부터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지를 다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옆쪽에 날은 없는지 어디에 뭐가 이게 글루가 새어나온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저희 담당자들이 지금 인쇄 샘플을 테스트를 했고요. 이게 지금 저희 본사 차원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은 라벨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페이퍼 계열의 용지는 가능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100%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뒷배면에 이게 달려있는 용지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글루가 새어나오지 않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용지가 표면이 일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티커가 접착되는 과정 중에서 울면 당연히 퀄리티도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제 저희들이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해봤는데 20가지 용지 중에서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는 괜찮겠습니다 한 거는 20가지 용지 중에서 한 용지, 그 다음에 나머지 용지들은 5가지 용지와 14가지 용지가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프린터에 어떤 부품이나 필름 같은 거를 갉아먹거나
실제로 샘플 테스트를 하다가 저희 퓨저 벨트가 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레이서 사장님께서 이제 이거를 좀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장비에 이게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예. 저희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토론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는. 예, 처음에 네네네. 좀 아니 이게 말씀이 왜냐하면은 지금 그 리코 매뉴얼에도 보면은 라벨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라벨 자체는 일반적으로 스티커에 저기 커팅 라인이 다 그려져 있는 게 라벨 아니겠어요? 그러면 커팅 라인이 되는 것조차도 되는데 일반적인 스티커가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일반 스티커에 커팅이 됐는데 그건 되는데 커팅도 안 된 그러니까는 스티커가 안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 사실 대고 안 된다는 그거보다 몇 배 써서 죄송한데 대고 안 된다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건 처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처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그냥 출력소도 이런 거 비슷한 걸 준비를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하신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서 서로 공부하는 거니까는 예. 그러니까 우리 기술부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너무 단정적으로만 네네. 말씀을 해주시면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종이 운전은 다 되고 뒤는 종이는 되는데 그러면은 뭐 안 된다는 것은 예.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OPP는 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OPP는 뭔데? 비닐인데. 네네. 근데 스티커 그 패트된 그 OPP 적용된 스티커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돼가지고 웬만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냥 되는데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기계를 유지보수할 때 이런 건 조심해라. 네. 그런 말씀을 우리 그러니까 해주시기로 네. 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퓨저나 이런 거 할 때 끈적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정확하게 조심해라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물고 나가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에서 테스트하는 게 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이거 그 정착기는 온도가 네. 몇 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요? 저희들 평균적으로 180도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그 이상도 올라가긴 합니다. 단 이게 그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OPP 필름은 몇 도까지 이게 견딜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OPP 필름을 네.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네. 저희들 매뉴얼에 보면 라벨지를 지원한다고 돼 있고 네. OPP 필름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그래? 냉간하면 죄송합니다. 보면은 책 그 매뉴얼들에 보면은 예. 필름지 그러니까 흔히 우리 써있지 않습니까? 필름지에다 꼽아가지고 예. 이게 OH 필름이지 않습니까? OH요. 네, OHP. 예. 그런 것들은 그 인쇄되는 거로 그 매뉴얼들이 다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제가 드린 말씀은 OH 필름 온도는 그렇다면 180도 이상을 견딘다는 소리잖아요. 저희들 90도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온도에 의해서 가장 민감한 게 비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단 원단의 그 특색이 온도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근데 알고 그 온도를 그렇게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않은 상태로 하면 당연히 퓨즈가 나가거나 하는 일이 당연히 발생할 거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테스트들을 서로가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도 해가지고 퓨저도 나가시고 저는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퓨저 안 나갔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게 어떤 적정선을 이렇게 찾고 예, 그런 예, 것 예. 같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좀더 네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러면 1번 이슈는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말씀? 제가 조금만 더 네네네. 우선은 지금 그냥 저희들이 테스트할 때 그런 결과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 제가 바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이런 미디어를 테스트한 게 아마 저 연구소에서는 해봤겠죠. 근데 저희 로컬 오피스 차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를 한 거는 지금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장에
다가가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지와 관련돼 가지고 한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필름과 관련된 거는 사실 없었다라는 걸 좀 인지하신 상태에서 오늘 세미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그냥 여기 질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것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뭐 그건 너무 흥분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뭐 아트 뭐 스티커는 별 큰 부분 없이 뭐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는 그거는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모조 스티커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모조 스티커를 보니까는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위 후지가 그러니까 황색으로 된 것도 있고, 저는 뭐 백색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후지 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맨 20번에 그거는 그 주제를 했는데, 일반 페이퍼는 그러니까는 양쪽에 있는 점착해주는 그런 어떤 그 양면 접착제죠. 그것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부착만 하면은 그 다음에 다 스티커 용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뭐 너무 그러니까는 광범위한 그런 게 되니까는 이거는 모조는 뭐 별 큰 그건 없었어요. 뭐 별 그건 어려운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그는 황지가 있는 거 뭐 있는 거, 근데 그 백지가 있는 거는 어느 게 뭐 그거니까는 양쪽이 뭐 그거니까는 뭐 헷갈릴 수도 있고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또 잘 뜯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방법적으로는 또 이걸 또 머리 쓰시는 분들은 또 후지를 쓰셔가지고 또 이렇게 붙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커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후지로 인쇄해가지고 그냥 앞뒤로 그냥 이렇게 뭐 아파트 주차장 같은 뭐 그런 거 같은 걸 하든가 뭐 이런 용도로 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우리 부장님. 예, 요거 지금 말씀하신 게 모조 스티커 얘기하신 거죠? 네네네네. 이거. 모조 스티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트한 성질의 퀄리티 색변차도 좀 덜했고, 그다음에 다른 요번에 테스트한 용지들보다 휨 현상도 적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은 용지가 약간 처음에 받았을 때 그때 날이 좀 있어가지고 퓨저 벨트에 이제 기스가 가는 조금 아주 미세한 그런 거가 날이란 게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요 날이 이게 여러 장이 이제 있다 보면 저희 이게 요 용지는 그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받은 테스트 용지가 요 끝에가 날이 좀 서 있어가지고 커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퓨저 벨트를 살짝 이제 기스를 낸 그런 흔적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날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날이 있다는 스티커에 언제 날이 있나? 아마 이게 날짜들을 때문에 각도가 안 맞아요. 그렇죠. 끝이 이렇게 살짝 말리거든요. 네네네. 말리는 거. 네, 스티커를 많이 쓰는데 네네네. 보관을 오래 하다 보면 끝이 안 말려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면은 전면으로 인쇄하고 후면은 그거 설정으로는 안 될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회 방법을 하기는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저희 차리스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미세한 퓨저 쪽에 이제 벨트에 손상을 네네네. 입히면 안에 내부 장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사포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동을 시키면 네. 벨트를 살짝 이제 깎아줍니다. 또 물론 벨트가 수명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이렇게 점선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마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이것도 별 없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저희가 유포지를 했어요. 그러면 유포지서부터 좀 서서히 좀 문제가 조금씩 지금 발생을 하는데, 네, 유포지는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두 종류의 유포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 뭐 상리사나 아니면 이스타에서 파는 뒤에 황지되는 이 유포지 가장 많이 쓰시는 걸 거예요. 네네. 뭐 유포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뭐 나머지 거는 뭐 또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유포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그냥 큰 그거는 없는데,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좀 말리는 현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심한 것 같았어요. 디지털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특히나
그 뭐 퓨저 온도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퓨저 온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지금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는 또 너무 하다 보면은 또 벗기는 현상이 이렇게 긁어보면 또 그러니까는 그거는 긁히는 현상이 좀 생기고 근데 좀 온도를 조금 높이면은 그거는 덜 생기는데 이게 또 너무 또 이렇게 좀 이거 잘못하다 이거 들러붙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있고 근데 또 그냥 또 뽑아보면 또 잘 나와요 또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거는 걱정거리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유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출력할 때는 별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출력을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요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제부터가 저 서비스팀 입장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난감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저희 차리스 장비로 잘 짚고서 이 정도는 문제가 없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하고도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유포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름 베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 베이스는 용지의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압력 정착식이다 보니까 열을 가면서 플라스틱 고무롤로 꽉 눌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굽고 나서 많이 휩니다. 일단 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포지가 필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재가 기본적으로 필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사 방식이거든요. 어느 디지털 장비나 전사 방식인데 그러면 음이온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를 이제 막 전화를 막 줘가지고 이제 톤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정전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유포지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고 나서서 이제 한 10장 20장 이상 막 이제 찍으셔가지고 적재를 놓으시고서 다음날 납품을 하시려고 그러면 바짝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우회 방법을 얘기를 드리지만 혹시 네네. 후가공 과정 중에 이거 용지가 말리거나 좀 그런 것들을 펴주는 게 있습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예. 일단은 저기 출력이 나오면은 되게 이렇게 좀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것을 우리 추린기 있잖아요. 추린기로 집어넣어가지고 열을 좀 식혀줘요. 에어가 나오는 추린기. 요즘 뭐 롱다 걸로 해가지고 산 거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다른 필링 같은 경우는 간지 스타일로 넣는 방식으로 좀 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런 유포지는 그냥 나오면은 추린 방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린 방식으로 하면은 뭐 에어가 충분히 들어가가지고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사실 평평한 데에다가 이렇게 좀 잠겨놓죠. 그러면은 뭐 반나절 정도 되면 이렇게 또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뭐 일부러 무거운 걸로 넣어줄 건 없고 그냥 에어 뭐 그걸로 추린기로 한번 한 다음에 온도 조금 낮춰준 다음에 근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놓으면은 조금 또 좀 문제는 또좀 블럭이 되버리죠. 네네 이게 양이 뭐 이렇게 적을 때는 괜찮은데 양이 많을 때는 조금 좀 이게 용지 자체가 뜨거우니까는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정전기와 용지 힘 상태 그런 거는 유포지부터는 꼭 확인. 그러니까 필름지 베이스의 용지를 미디어를 쓰실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전기 문제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면 좀 뭐한데 이게 지금 유포지 정도는 정전기 얘기하기는 조금 뭐하죠. 왜냐면 예. 다음에 다른 게 정전기가 그냥 손으로 만져도 찌릿한 정도의 그게 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난 벌써부터 정전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유포지 정도는 예, 벌써 적혀 있어. 네네. 자 그러면 유포지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유포지까지는 잘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투명 대드롱 해가지고 좀 요거 좀 투명 대드롱 이거 투명 대드롱부터 정말로 좀 문제가 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상미사에서 한 투명 대드롱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대드롱지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는 F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출력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조심조심해서 하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긁힘이 발생하고 이렇게 긁으면 긁힘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뒤에 그 피니셔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는 그 나오는데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중간에서 퓨저나 거기서까지는 괜찮게 나오는데 끝에 그거는 피니셔 거기에서 그냥 재미 발생돼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손으로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거 대용으로 해서 다른 걸 또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튼 이거는 디지털로 해서는 저는 이건 자신을 애플로 줬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예. 아니, 정말 난감합니다. 왜냐면 저희 장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용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지 변형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저희도 봤고요. 예. 뭐 다른 회원분들 어떻게 이거 디지털로 성공하신 분 계시나요? 어디? 요거는 저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보냈잖아요. 네네네. 저 710 SX 쓰는데 저 봤을 그 화이트로 인쇄해서 저 뭐 가구에다 붙이고 저는 거기다 또 백색 위에 또 파란색까지 올려갖고 레이저로 커팅해서 잘 되던데. 휘고 뭐 휘고 그걸 투명되도록 이거요. 그걸도 하나도 없어요. 예. 투명되도록. 처음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테스트 해보고. 너무 잘 돼가지고 저는 야 이거 상품화 시켜야겠다 했는데 단 한 가지 긁으면 긁혀요. 그래서 한글을 코팅을 얇게 하면은 상품화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쇄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 비싼 건 잘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잘 돼요. 예. 우선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면은 이게 미디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기도 하지만 저희 장비도 다양하게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쉽지 않을까. 그게 미디어 네, 미디어 인식에도 예, 미디어 잡힌다고 인식기에 뭐 신세계 있어요. 뭐 그걸 있어요. 잡히더라고요. 그 니코의 그 미디어 인식기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이게. 그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규종이가. 예. 예, 그래서 되는구나 하고 아무 문제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되더라고요. 분위기를 이상하게 그걸 세팅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말론이 나와주셔야 된다. 왜냐면은 저보다 네, 저희 레오 장비를 많이 쓰셨기 좀 비싼 장비가 없어가지고 예, 자, 저희 장비와 관련돼 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거는 좀 차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차리스 네. 저 5200 장비에 한해서 네.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출력기마다 또 어떤 특성도 있고 이게 뭐 있고 캐논, 베럭스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출력기 또 그 브랜드마다 또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여기 510S 그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못 쓰겠어요. 네,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5번째는 저기 크래프트 스티커. 요거는 뭐 그러니까는 뭐 모조 스티커하고 개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별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종류를 모으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별 이슈거리도 없고, 아무튼 참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 이거 크래프트 씨와 관련돼 가지고도 저희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다만 이것도 정전기는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휴면상 좀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것 정도 알고 계십니다. 모조지랑 비슷합니다. 예. 자,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6번째, 요것도 같은 유포지인데, 저거 BS 유포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 에폭시 작업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좀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유포지에다가 에폭시를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는 종이 있는 그거 유포지로 하다 보니까는, 그거는 이게 지금 그 수지가 올라와가지고 에러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유포지를 계속 또 찾다 보니까는 뒤에 비닐이 그러니까는 그 후지가 비닐로 된 그걸로 하면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니까는 이거는 뭐 나중에 에폭시 되니까 이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출력할 때도 이거는 뭐 별 이런 큰 이슈거리는 없고 역시나 정전기가 이거는 또 그 앞뒤가 또 다 비닐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정전기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별 큰 뭐 이렇게 그건 없었어요. 그것도 역시 나오는 상태에서는 이게 온도가 높이 나오니까는 이게 좀 그 아까 같이 그러니까는 추린기 그래서 에어를 좀 주든가 뭐 하든가 해가지고 급격히 좀 온도를 좀 빼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거꾸로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평행성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는 뭐 이거 뭐 코팅을 해달라는 사람 그러니까 코팅도 이렇게 콜이 져가지고 이게 조금 뭐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뭐 그거는 뭐 잘하시는 분은 또 잘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코팅기 할 때도 뭐 근데 코팅기 할 때도 이게 항상 끝이 항상 평평하게 끝까지 안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요거 할 때도 조금 요거 좀 뭐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좀 하셔야지 이렇게 그런 거 있고 그 외에는 뭐 별 큰 건 없고 그 다음에 뒤가 뭐 비닐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더 이영지 들어가 있는 것보다 신축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그는 유포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충무로 쪽 분들은 이 유포지를 그냥 에폭시형 유포지라고 그러면 다 이걸로 또 생각하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어디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샀냐면은 저기 어디야 저기 뭐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대건 비닐로 저기 방산시장 그쪽에서 그 일반적인 스티커 용지나 아니면 비닐 용지에다가 아까도 얘기한 탑 코팅식의 그 코팅을 해가지고 늘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요거도 유포지 지금 했는데 사장님과 똑같은 의견이고요. 일단은 휨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장님과 이제 저희와의 차이점이 지금 드러나는데 저희들은 많이 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휘셨어요. 예. 이거는 아마 온도 차이나 그 환경 차이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서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급하게 뽑은 거 그냥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샘플 출력한 거는 지금 이렇게 많이 휘었고 지금 사장님께서 네. 하신 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예, 좀 덜 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용지가 그러니까 도입부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수동 트레이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자동으로 하기는 이건 너무 그냥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동 트레이도 할 때도 처음부터 할 때 정전기 문제예요. 추린기로 해가지고 정전기를 좀 빼줘야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두 개씩 몰려 들어가기도 하고 네. 처음부터 정전기 들어갈 때부터 정전기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니코에서 주신 저기 제습기를 풀로 하고 그 다음에 정전기를 빼려고 무슨 타조톨로 좀 이렇게도 하고 왜냐면 초기서부터 정전기를 좀 빼주려고 왜냐면 스티커는 결국은 정전기가 가장 큰 또 이슈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온 다음에도 또 역시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나마 가장 큰 거는 그 퓨즈 온도하고 그 온도 설정을 하면서 조금씩 자기에 맞는 그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온도를 그러니까는 뭐 급격하게 뭐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는 그 여기 긁히는 현상 온도가 높으면 긁히는 현상이 덜하고 온도가 낮으면 긁히는 현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 대신 온도가 낮으면 컬이 덜하고 그다음 온도가 높으면 컬이 심하고 거기서 본인의 그러니까는 그런 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네. 지금 사장님 말씀하고 같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던 거고요. 온도랑 이게 지금 스페셜 용지를 찍으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장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익으신 상황에서 이런 스페셜 용지를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지를 어떤 장비라 그렇게 했습니다만 디지털로 5도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측정해 보면 그게 정확하게 5도 안 떨어진다. 4도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한 7, 8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용지는 그 5도 사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미디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지금 이런 내용이 좀 많이 공유돼서 입소문을 퍼져서 미디어 업체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계속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네네. 이게 지금 그 미디어 업체도 오늘도 한 분이 이렇게 지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디어 업체하고 사실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외람되지만은 미디어 업체하고 어디 니코나 이쪽 연구팀에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서로 그러니까 윈윈식으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건 저희한테 그 개도 이런 건 괜찮더라 이런 걸 한번 좀 해주셨으면
서비스 팀 입장에서 참 난감한 질문이셨는데요. 예. 네네네. 하여튼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네네네. 예, 관련 저 부서랑 예, 협의토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거의 이게 앞이 비닐이 아니라 그냥 거기 쿠킹 호일 같은 얇은 금속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재질이 뭔지. 저한테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서로 이렇게 출입할 때도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 이거는 솔직히 이거를 나중에 기술팀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사실 이걸 두 개씩 저희가 다 샘플을 보냈어요. 종이 원단 보낼 때 제가 아주 잘 출력을 해가지고 2개씩